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AACR이 이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제 개최되는데요. 4월 8일에 현지 시간으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약동학 연구 발표가 나오는데요. 자, 초록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질문하셔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ACR 관련해서 어뉴얼 미팅 관련해서 이제 샌디에고에서 5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죠. 그래서 AACR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션에서 이제 이 페이지 1, 페이지 1, 그러니까 임상 0이 있고 임상 1상이 있습니다. 이제 임상 제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약물 농도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이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상, 예, 그 관련해서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Effect of Rivoceranib Administrate, 그러니까 200mg을 once daily 하루에 이제 했을 때 이 파마코티넥틱스는 이제 약동학입니다. 보통 이제 양리학에 뭐 약동학이 있고 뭐 양력학이 있고 뭐 이런데요. 쉽게 말해서 동일한 약물이라든지 동일한 어떤 용량을 그 환자에게 투여해도 약물 효과가 개인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종 간에도 그 유전자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약이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흡수하고 그다음 분포하고 대사하고 이제 배설하는 요 과정이 이제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 CYP1A2 뭐 CYP2C9 요렇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돼 있는데 요걸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간에 보면 그 약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그 효소거든요. 요게 이제 약동학에서는 얘하고 이제 기타 부분한테 대표적으로 이제 요걸 이제 뭐 시토크롬 효소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을 이제 대사하는 그 효소니까 일종의 단백질들이죠. 요 부분들이 어떤 이제 인종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분포도가 차이가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도 이제 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여러 이제 효소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이 각각의 효소들이 이제 약을 이제 분해하는 어떤 입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록이 나와 있는데 프레젠트하고 이제 어서 쪽에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죠.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디스클로즈 발표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이제 관련 연구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타이틀, 백그라운드, 메서드 어떤 방법을 했느냐, 결국 이제 리절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결론, conclusion. 자, 영어로 돼 있는데요. 요걸 이제 뭐 구글로 번역해서 같이 좀 쉽게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약사도 아니고, 예, 의사도 아닌데 이게 진짜 제가 이런 어떤 논문들 보고 이렇게 살펴볼 때는요, 이 약사들, 의사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뭐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제약바이오는 정말 이렇게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단순히 어떤 일반 제조업들을 하는 것보다는 몇 배의 많은 필요가 되는 게 용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커니즘인지 이걸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많이 읽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셔야 여기 논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업체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상당히 뭐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CYP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시트크롬 효소인데요. 그 약물이 이제 체내로 들어가게 되면 그 대사에 관여되는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아형 중에서 요런 어떤 형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보통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CYP2D6하고 CYP3A4 여기 이제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전자도 다 이제 일단 뭐 단백질 형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질이라는 게 substrate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뭐 약물이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 이제 약동학에 관련되어서 하루에 한 해 200mg을 리보세라님 투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영어로 보시게 되면 여기 있어요. 요 메소드라고 이게 드럭 인터액션이라는 게 있죠. 요거 하는 이제 일상 관련되는 부분 평가하는 거거든요. 드럭 인터액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통 우리 약을 이제 처방할 때 뭐 항암제도 그렇습니다만 이 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다른 약을 그 복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약이 들어가고 먼저 들어가고 아니면 앞에 약이 들어가고 뒤 약이 들어갔을 때 서로 이제 이 부분들이 상호 영향을 줘가지고 이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약의 그 약을 이제 대사하는 효소의 어떤 부분의 혈중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약성에서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어떤 부분의 약동학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걸 이제 따지는 어떤 이제 논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배경을 보면 리보세라닙은 강력한 항종양 활성을 갖는 뭐 배제프 관련되는 키나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해 달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막 그 밖에 어떤 이제 인자들이 날라오면 그 세포가 항상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극이 받아서 세포 간의 어떤 서로 상호작용으로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세포막 쪽에서 뭔가를 하라고 하는 세포 활동을 그 유인하는 인자가 정상적인 그 세포에서도 항상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날라오면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수용체에다가 이게 붙으면 다이머 형태로 되어서 핵 쪽으로 이제 보내는 그 연관적인 작용을 하는 게 보통은 키나제라고 합니다. 키나제. 이게 인산화 효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산화 효소가 있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저 키나제를 억제해버리면 그 신생혈관 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이라든지 성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을 굶겨 죽이는 그런 부분이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어떤 형태에서 키나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리보세라닌 200mg을 하루에 한 해 요걸 이제 뭐 Q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험자, 요게 이제 임상 0하고 이제 1상이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제 CYP 기질, 여러 가지가 혀대 있잖아요. 그러면 약동학이라고 하는 거는 약이 몸 안에 이제 경구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그 위쪽으로 들어가서, 대장 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제 대사가 되거든요. 이게 대사가 되어서 이제 혈관 쪽으로 가서 몸 안에 들어서 이제 배설을 하는 요게 이제 약동학이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 다양한 기절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약을 이제 같이 해서 어떻게 이제 효과가 되는지 이에 이제 제한된 리보세라님의 투여용법. 그러니까 일상이니까 초기에는 그 있는데 250mg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캄릴리주막과 병역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한다. 그 방법은 공개 라벨이다. 예.
그러니까 뭘 하는지를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 순서, 이제 순서를 바꾸지 않고 교차 약물, 약물 상호작용이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물을 이제 요 보면 쿠퍼 스톤 5일 해가지고 단일 경구 용법의 약동화에 관해서 다중 경구 용량의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제 약을 서로 섞어서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대사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거 보는 거거든요.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주사입니다. 예, 근육주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요게 작용하는 거예요. 요 이제 미다졸람 약을 넣으면 근육주사인데 이게 이제 뭐 수면 유도제거든요. 그러면 요 이제 기질이 그 대사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혈액 온고 그거든요. 여기는 이제 CYP2 그 9 요게 이제 그 대사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비타민도 있고 덱스트린제 메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기침 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CYP2D 6 기질이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메프라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뭐 소화형 뭐 궤양 관련되는 약인데요. 여기는 이제 CYP2 19가 그 대사로 작용하는 거죠.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CYP1 그러니까 각각의 약물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토크롬 효소가 이제 대사에 작용하거든요. 그럼 요런 상태에서 이제 리보세럼하고 이제 이렇게 상호 그 약물 이제 교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일차의 피험자들은 쿠퍼스톤 칵테일을 1회 경구 투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섞은 것들을 이제 그 경구 투여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동학적 분석을 위해서 투여 1일차, 그 다음에 투여 이후에 120시간까지 이제 혈액 샘플을 이제 수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이제 6일 이후에 이제 15일까지 이제 리보세라닙 그 경구용을 또 투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11일차에 그 쿠퍼스타운 1일 용량을 리보세렌과 병용 투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각 용량이 이제 피험자가 금시간은 11일차를 세워놓으면 식후에 이제 이렇게 그 경구용을 투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약동학적 분석을 위해서 그 칵테일 투여에 의해 120시간 그 혈액 샘플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임상을 하게 되면 여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혈중 농도라든지 그 지표를 따지는 게 이제 그 AUC 형태하고 Cmax, 뭐 Tmax도 있고 뭐 Cmax도 있고 AUC라고 하는 말은 혈중이 이제 약물 농도를 시간 곡선으로 이제 면적을 따지는 건데요. 약물의 이제 생체 흡수 정도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여기도 보면 이제 요 밑에 보면 0이 있고 인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한 번만 딱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예. 그 다음에 요게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중으로 했을 때는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지표들이 나오죠. Cmax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이제 혈중 농도입니다. 보통 이제 시간 대비해서 혈중 농도가 올라갔다가 이제 점차 줄죠. 예. 요렇게 하면서 리보세라닙 200mg 이제 하루에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요 농도는 이제 뭐 요렇게 증가시키고 미다졸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증가시키고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증가. 요게 이제 밴드 범위가 있거든요. 뭐 어떤 이상, 어떤 정도 안에 요거 이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데이터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메플라졸, 카페인,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약성이 우수했다는 말은 내약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을 이제 우리가 몸에 넣었을 때 부작용이 없이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리보세라님하고 이제 다른 약을 이제 병용했을 때 이런 어떤 이제 내약성이 우수했다는 말 자체는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안전성이라 부작용 여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좋다는 말은 최근에 뭐 이렇게 그
약효 말고 그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우수해야지만이 이제 일상에서 이상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효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약물하고 섞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약성이 이제 우수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닌 관련돼서 이 기질의 노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약을 하고 리보세라님을 이제 후에 이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차 약물 상호작용으로 뭐 이렇게 농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강화시킨다든지 약화되는 어떤 부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부작용을 내지 않고 이런 어떤 내약성의 우수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함께 투여하는 CYP 기질의 용량 조절에 대한 권장 사항이 필요하지 않다. 예. 근데 이제 CYP2D 6기질의 노출은 100%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만약에 함께 투여되면 CYP2DP 기질의 용량 조절과 뭐 여기에 좀 면밀한 모니터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고려할 수 있다. 요런 정도의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리보세라님의 내약성의 우수함을 이번 이제 그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다. 용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내약성이 우수하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약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안전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병용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내약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리보세라님이 여러 부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는 뭐 이게 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